예, 군무원 기출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23년도 구급 문제고요. 6번 하겠습니다. 이건 답은 쉬웠죠. 현재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회계연도 개시될 때까지 의결되지 않았다는 건 불성립이에요. 그때 사용하는 것보다 준예산입니다. 답은 쉬웠습니다. 그다음 이거 나왔을 때 이제 넘어간 내용이 나올 텐데 불성립 대처 방안이야. 조심할 게 뭐다? 회계연도 30일 전이 아니라 개시될 때까지 12월 30일까지 안 됐고 1월 1일 개시됐거든요. 그때까지 안 됐을 때 사용하는 게 불성립 대처 방안이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건 가해산이었어요. 10하고 때 이승만 정부 때 48년부터 60년까지는 가해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준예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채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세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국회 의결 여부야. 의결 받는다면은 받죠? 받죠? 그때 용도를 제한할 이유가 없어. 전반적이다, 전반적이다야. 근데 의결이 불필요하다면 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는데 이 정해져 있는 게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헌법에. 이따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기간 제한이 있는 게 가예산입니다. 그래서 12분의 1 예산이라고 그래요. 반면 준예산과 잠정예산은 기간 제한이 없고 의결될 때 잠정예산 정하면 거고 의결되면은 얘는 합쳐지겠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하는 게 가예산은 이승만 정부하고 60년까지 프랑스가 그다음에 6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준예산이 독일이 그다음에 영미 국가들 일본이나 의원 내각제라든지 특히 미국 원래 미국은 답습 예산이었는데 잠정 예산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요게 잠정 예산이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성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재정법이 아니라 헌법이라는 거 두 문자 기재계입니다. 전부 다 헌법이나 법률, 의회가 해줬죠. 법률이죠. 법령하면 안 돼. 헌법이나 법률, 대통령령 안 되고 총리령, 부령 안 됩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라면은 국회가 알았어요. 그때는 의결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법률상 지출 의무도 국회가 이미 해준 겁니다. 이미 승인했죠. 누가? 의회가 승인해줬잖아. 계속비입니다. 이거 예비비로 바꿔요. 예비비는 안 됩니다. 예비비는 안 되고 그래서 기지개로 두 문자 좀 외워두시고요. 자, 문제 풉니다. 다시.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넘어갈게요. 7번입니다. 추경입니다. 예산이 불성립한 게 아니라 예산 성립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성립된 예산을 바꾸는 게 뭐다? 추경입니다. 헌법에도 추경 규정은 있어도 추경 사유 얘기는 국가재정법에 있어요. 또 사유 제한이 있어도 횟수 제한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중앙은 뭐 1년에 많이 할 때 3번, 4번도 하더라고요. 지방은 많이 할 때 7번도 했어 옛날에요. 이러니까 사유 제한이 있어도 횟수 제한 없고요. 그 사유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에 있지 헌법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와 라이벌이 누구다? 수정예산이에요. 수정예산은 의결 전에 바꾸는 거고 얘는 의결된 다음에 바꾸는 거고 그래서 성립된 후에 사후적으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이 논점이에요. 원래 추경은 예산만 들어가야 돼요. 이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들어가지만 기금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답이 2번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2번이 아니라 4번이 답이에요. 4번은 맨날 나오는 거죠. 확정되기 전에는 배정도 안 되고 집행도 안 돼요. 아무리 긴급해도요. 그렇지? 그래서 중앙정부는 추경을 확정되기 전에 미리 못 씁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지방은요. 지방재정법 보시면은 지방은 확정되기 전에 일정한 사유로 미리 쓸 수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답은 4번이었고 요 집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 2번이 문제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그래 2번이 복수정답 될 줄 알았어요. 왜? 법령 지문이 틀렸기 때문에 학자 이론이나 이건 잘 안 되는데 법령은 여태까지 해줬거든요. 근데 군무원 시험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국가재정법 보시면은 기금을 바꿀 때는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이 따로 있어요. 기금 운용 계획안이 그걸 바꾸는 건데 추경을 바꾸진 않거든요. 이게 왜 답이냐 이제 봐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추경할 때 추경 예산도 예산 안 하고 기금 변경 예산안도 같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추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복수 정답이 될 줄 알았는데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답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기 4번까지 읽은 다음에 우리가 맨날 봤던 게 4번이니까 4번 찍어야 됩니다. 이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게 나왔다면 일단 판단하지 말고 더 틀린 게 있나 찾아보십시오. 1번, 2번, 3번 중에 틀린 게 없다면은 과감하게 2번을 찍으시고요. 근데 4번 확실하게 맨날 봤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번은 좀 헷갈리겠지만 놔두고 일단 4번 먼저 찍어야 됩니다.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 출제 오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맞춰야 되잖아요.
아까 그 앞에서 봤지만 똑같은 상징 정책인데 저번에 국가직은 틀리게 나왔어요. 왜 상징 로이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엔 또 구모는 맞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교수님들이 어떤 의도로 내는지를 우리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하지 말고 가장 틀린 거, 가장 확실한 것부터 찾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안타깝게 이거는 2번이 답이 아니라 4번이 답이었고요. 2번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려갑니다. 성립시기. 자, 조심할 게 있다.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이에요. 안은 본예산안이 먼저 올라와요. 그 다음에 수정예산이 올라오고 확정된다 바꾸는 건 추경예산안이 마지막에 올라오겠죠. 근데 사실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은 같이 의결돼요. 왜? 확정되기 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의결할 땐 같이 의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안은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추경예산안 아니겠지만 예산은 본예산과 수정예산은 누가 먼저 성립했는가 순서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그래서 옛날 나왔던 문제가 저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예산안의 변경, 의결 전에 바꾸는 게 수정예산이고 의결된 거 바꾸는 게 추경입니다. 그다음에 요 본예산과 수정예산은 올라오는 건 다르겠지만 의결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성립은 동시에 성립할 거고 얘는 아직 성립하기 예산안을 바꾸는 거고요. 얘는 성립한 걸 바꾸니까 예산의 변경이죠. 그래서 예산안의 변경, 예산의 변경 이런 용어도 좀 꼼꼼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편성 사유가 있습니다. 횟수 제한 없어요. 사유 제한만 존재하는 사유 제한이 헌법이 아니라 국가지정법 또는 지방지정법이에요. 조심할 게 전쟁과 대규모 자연재해는 반드시 발생해야 돼요. 그다음에 법령이야. 법령에 따라 지급할 금액도 발생하거나 증가해야 돼요. 증가할 우려가 있다 안 됩니다. 근데 대내 여건의 중대한 변화는 발생해도 되지만 우려가 있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조심해야 돼요. 딴 거는 전부 다 뭐다? 반드시 발생해야 되지만 발생해야 돼요. 이 친구는 발생했을 때도 할 수 있지만 우려가 있을 때도 미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추경의 기본 내용입니다. 자, 문제, 이건 45조네. 이건 지방지정법입니다. 중앙은요, 반드시 추경안이 확정돼야지만 추경이 확정돼야지만 집행과 배정과 집행이 가능해요. 근데 지방은 안 그래요. 지방은 보다시피 중앙이나 광역이 돈을 주는 게 많아요. 다 줘갖고 어떤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돈이고 금액도 확정됐어요. 이걸 다시 추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시기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먼저 하고 그 다음 추경할 때 반영하면 됩니다. 그 얘기가 지금. 그래서 내려가니까 이미 성립된 예산이니까 추경이 맞아요. 그다음에 중앙은 확정되기 전에 배정이 안 되지만 얘는 성립되기 전이죠. 성립되기 전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경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 사용했다면 요 그다음 차기 추경에 반영해야 돼요. 이때 사용했다면 세 번째 반영해야 되겠죠. 그 얘기가 지금. 그 다음에 그 사유가 밑에 있습니다. 시도는 중앙이 국가, 시군자치구는 국가나 중앙이 봐. 용도가 정해져 있어. 용도가. 금액도 정해졌어요. 그치? 다 정해졌단 말이야. 이걸 추경으로 한 다음에 사용하는 게 원칙이야. 그러면 시간이 늦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쓰겠다는 겁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구 계획이 이미 확정된 거예요. 금액 정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확정되기 전에. 이거는 중앙은 없습니다. 지방에만 있습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추경 예산안. 어쨌든 성립한 다음에 바꾼다. 맞는 말이고 사후적이다. 2번은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중대한 여건은 발생해도 되지만 발생한 우려가 있을 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다.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맨날 나오죠.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리 긴급하더라도 이거 없어요. 이런 규정은 긴급하더라도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는.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여기까지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지 이런 것들은요. 답은 그래서 4번이었습니다. 8번입니다. 지방자치의 반대말은 중앙집권이에요. 중앙의 장점이 뭘까? 지방의 장점 뭘까? 중앙은 뭐가 좋다? 통일성이 좋아요. 지방은 개별 특성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은 기능별 전문이야. 분야별 할 거니까 지방은 종합행정이에요. 서울시가 모든 걸 다 할 거니까. 그다음에 중앙은
능률 전문성이고 민주 대응성은 지방이 나요. 조심할 게 민주와 능률을 비교한다면 민주가 지방이고 능률이 중앙, 효율이 중앙이에요. 근데 형평과 효율을 비교한다면 복지 형평은 중앙이 하고 상대적으로 배분 정책 효율성이 지방이 돼버려요. 그래서 능률과 민주를 비교하는지, 그다음에 아니면 효율성과 형평성 비교하는지 비교해봐야 됩니다.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땐 누가 정치고 누가 행정인가를 구별해요. 정치 나왔을 때는 대개 주어가 누구다? 주민들이에요. 주민들. 행정이 나왔을 때는 대개 주어가 행정기관이나 관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치는 민주성을 위해서, 행정은 좀 더 능률적으로. 그 얘기야 지금. 어쨌든 같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쉽게 나온 겁니다. 이걸 구별하라고 했을 때는 다음 중 정치 의미가 아닌 것은, 또는 다음 중 행정 의미가 아닌 것, 이렇게 나왔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때는 민주 관련된 것은 대개 정치, 능률 관련된 건 대개 행정입니다. 어쨌든 민주 정치제도는 맞습니다. 통일성은 누가 맞다? 중앙이 맞아요. 대응성도 민주성이니까 지방이 맞아요. 그다음에 지역 실험 조심해야 돼. 중앙과 지방 비교했을 때 지방이 정치다 보니까 점증 모형이에요. 점증. 중앙이 상대적으로 합리 모형의 전문가 될 거니까요. 이게 원칙입니다. 됐지? 근데 예외가 있어. 그게 실험입니다. 중앙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새로운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할 때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근데 지방은 되게 많다 보니까 일단 지역에, 일정 지역에서 실험한 다음에 도입할 수 있어. 그래서 누가 혁신적이냐 물어봤을 때는 합리 모형인 중앙이 좀 더 혁신적이고 점증 모형인 지방이 좀 더 정치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실험을 통해서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하기 유리한 건 누구냐 물어봤을 땐 누가 낫다? 지방이 낫다는 겁니다. 되게 많으니까요. 또 실패하더라도 거기만 들어가는 거잖아. 지금 전국이 실패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지역 실험은 지방이 낫습니다. 또 정보 처리라든지 인력이나 이런 것도 전부 지방이 낫습니다. 정보 처리 능력도요. 자, 이걸 갖고 이제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치같이 구별하면 좀 어려워요. 근데 이 구별하는 문제는 행정 문제는 아닐 거고 지방자치론 문제일 겁니다. 구별 한번 해보십시오. 민주주의 훈련장이다. 중앙은 너무 커요. 참여하기 어렵고 선거도 몇 번 못합니다. 근데 지방은 조그맣니다. 참여하기 쉽고 여러 번 선거하다 보니까 훈련장이라고 그래요. 훈련장,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그래요. 맞는 말이고 방파제 뭐냐면 중앙의 어떤 독재 같은 것을 중앙의 정치 어떤 변혁 같은 걸 지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줘. 이걸 방파제설이라고 그래요. 중앙이 혁명이 일어났다든지 중앙이 혼란스럽다. 근데 지방이 안정적이라면 막아줄 수 있잖아요. 그 얘기다 지금. 그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말이다. 방파제설 또는 완충장치다. 이런 것도 이게 되게 뭐다? 정치가치고요. 넘어가면 행정가치가 나올 때는 되게 누구다? 주어가 행정기관이 될 겁니다. 되게 효율성 쪽에 넘어갑니다. 효율성의 능률성,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이다. 그지? 지역 주민이라기보단 그 행정기관이 거기에 맞게 행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종합행정이다. 전부 다 행정기관이 주어가 돼야 돼요. 업무 분담이 된다. 조심해. 효율성 나왔을 때는 중앙일 수 있어요. 근데 경쟁을 통한 효율성이다. 왜 중앙은 하나밖에 없지만 지방은 되게 많으니까요. 그다음에 실험이다. 실험을 통한 혁신적인 정책의 도입이라든지 시행착오의 최소화라든지 전부 다 지방이 낫다는 겁니다. 이걸 갖고 문제 푸신다면은 이거 정말 오랜만에 나온 문제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통일성은 중앙 거고요. 형평성도 중앙 겁니다. 지역 간 격차 완화도 중앙이에요. 세 가지 통일성, 형평성, 지역 간 격차 완화. 더 들어간다면 규모 경제라든지 외부 효과 문제들 이런 것들은 중앙이 해야 됩니다. 외부 효과 물론 광역이 할 수 있지만 지방이 혼자 하긴 어려워요. 외부 효과, 규모 경제, 그 다음에 뭐 있을까? 그 형평성, 복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지역 간 격차 시정,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통일성 이런 건 중앙이 낫다는 겁니다. 자,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9번입니다. 유거버넌스, 라이벌이 관료제나 앞에 있는 신공공관리론. 그 다음 10번 문제가 신공공관리론이에요. 그 친구는 큰 국가가 답이거나 뒤에 나올 유거버넌스가 답일 겁니다. 이 친구 나왔을 때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 참여 네트워크다. 그치? 시민들이 참여할 겁니다. 주인들 참여하다 보니까 행정의 재정치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얘도 방향 잡기 강조하는 거 맞아.
근데 방향 잡기를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국가, 시민사회 같이 할 겁니다. 한마디로 방향 잡기를 정부가 하고 민간 노조끼 한다는 게 앞에 신공공관리론이었는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야? 같이 잡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이따 나오겠지만 고객은 누구다? 신공공관리론. 얘는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다. 맞는 말이고 또는 시민이라고 그래요. 틀린 건 아닙니다. 고객은 NPM. 아이고, P인데 미안해요. 파트너다. 그다음에 효율성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행정은 효율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효율성만 강조했던 게 NPM이라면 얘 효율성 말고도 다른 가치가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과 형평성 또는 민주성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이 친구는 민주대응 쪽이에요. 대응 쪽이지만 그렇다고 효율성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이것만 강조했던 이 친구에 대한 비판이라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효율성도 강조하고 민주나 대응성도 중시합니다. 근데 효율성은 앞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답은 민주나 대응성이 될 거예요. 근데 효율성을 무시했다, 간과했다, 그럼 틀릴 겁니다. 근데 민주와 대응성 강조하다 보면 효율성 약화될 수 있어요. 그건 또 맞는 말이야.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이것만 강조한 게 아니라 민주 대응성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효율성은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효율성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행정학은 효율성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전문 관료 쪽이니까 이게. 그다음에 앞에 있는 NPM이 경영 논리가 들어와. 주로 집행 쪽으로. 그러다 보니 행정에 뭐라고 그래? 경영화라고 그래요. 경영화인데 이 지금 경영이 아니라 뭐가 들어온다? 참여 논리가 들어와요. 참여 논리 들어오니까 틀렸죠? 행정이 경영화다, 시장화다. 그다음에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게 조심할 게 있다. 관료가 결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결정은 관료가 해요. 방향 잡기는 관료가 합니다. 이론론이에요. 다만 이 집행 노조끼를 경영으로 보는 거야. 이게 뭐가 들어온다? 미업의 민간의 경영 논리가 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요 집행 파트를 경영으로 보다 보니까 행정에 뭐라고 그래? 경영화라고 그래요. 또는 정치행정 이원론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이원론은 결정은 의회가 하고 우린 집행만 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얘는 아니고 결정도 우리가 해요. 다만 결정은 정부가 주도하되 집행은 경영으로 보기 때문에 민간 경영 논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행정의 경영화다. 내부로 들어오니까 조직 내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 뒤에 나올 유거버넌스는 그게 아니라 시민 참여야. 조직 내 문제가 아니라 조직 간의 문제고요. 시민이 참여하다 보니까 행정의 재정치화라고 그래요. 답은 3번이 틀렸네요. 3번이고 또 경쟁이 아니라 파트너십, 유기적 결합이다. 이런 것도 신뢰와 협력이다. 이렇게 답은 그래서 3번이었고요. 이걸 정리한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정리하고 문제 다시 볼게요. 일명 유거버넌스, 신국정 관리론. 요새 유거버넌스 많이 나옵니다. 앞에가 누가 있다? 관료제, 전통보형. 앞에가 누가 있다? 앞에가 전통보형이 있습니다. 관료제. 그 다음 뒤에가 이 실패한 다음에 큰 국가 실패로 NPM이 들어오죠. 90년대 여기에 반대 명제로 얘가 들어옵니다. 60년대 신행정 이후의 모든 이론들은 무조건 관료제와 비교돼요. 그러면서 다른 걸 추가해야 돼요. NPM은 큰 국가 신행정론하고 비교되고 물론 관료제와도 비교되고 유거버넌스는 관료제와 비교되고 NPM과 비교되고요. 됐지? 그다음에 요 근거가 얘가 신자유주의라면 얘는 공동체주의. 얘가 경영 논리가 들어온 거라면 얘는 시민사회 참여 논리죠. 이런 것들, 이런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다. 협력이다. 그레일 관계는 수평 네트워크다. NPM도 수평적이에요. 근데 NPM은 수평적인데 네트워크가 아니라 경쟁 관계란 말입니다. 지금 수평 네트워크는 유고원을 잡아야 됩니다. 참여 강조한다 재정치와 그 논리가 가격 경쟁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란 파트너십이다. 그다음에 기업가가 아니라 조종자 촉매자다. 이제 기업가 강조한 게 누구다? NPM. 얘는 조종자 촉매자. 한마디로 시민이 모여서 방향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촉매한 사람들. 요 얘기입니다. 요걸 정리한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NPM은 철학이 신자유주의, 얘는 공동체주의, 얘는 시장 논리다, 네트워크다. 둘 다 수평 관계는 맞아요. 근데 얘는 경쟁 관계고 협력 관계 네트워크입니다. 얘는 성과 내야 돼. 얘는 합의 과정이 먼저야. 물론 합의한다면 결과 내야 돼요. 얘도 결과 강조합니다. 그지? 얘도 결과 강조하는데 얘는 이미 방향 잡은 거에 결과 내는 거고 먼저 방향 잡기라는 과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결과 내야 돼요.
또 얘는 직접 방향을 잡았잖아요. 근데 얘는 잡을 수 있게 도와줬죠. 기업가 조정자다, 창의성이다, 시민들이 모여서 협력할 수 있게 도와줘라. 이런 것들, 경쟁 논리와 파트너십이란 신뢰와 협력 논리다. 그다음에 여기는 민영화 강조하지만 같이 생산합니다. 조심할 게 4번이야. 고객지향 이거는 시민지향이라고 그래요. 시민지향인데 얘도 임무고 얘도 임무예요. 관료제에 비한다면 얘도 임무고 얘도 임무인데 요 임무를 하는 게 대응성이거든요. 대응성인데 요 앞에 거는 고객 대응성이고 얘는 시민 대응성이에요. 그래서 둘 다 대응성은 맞습니다. 고객 지향이다, 시민 지향이다, 또는 임무 지향인데 여기서 말하는 임무는 고객 대응성이 아니라 시민 대응성이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경영 논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조직 내 문제고 경영화라고 그래요. 얘는 조직 간의 문제입니다. 외부 사람과 같이 할 거니까 행정의 재정치화라고 그래. 시민 참여할 거니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둘이 비교입니다. 자, 이제 문제 다시 본다면은 고객으로 보는 게 누구다? MPM. 고객을 넘어서 파트너. 맞습니다. 네트워크. 효율성을 포기한 건 아니지만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가치가 들어온다는 건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효율성은 약화될 수는 있어요. 그래도 포기한 건 아닙니다. 답은 3번이겠죠. 경영화 강조했다. 시장화 중시했다. 특히 집행 파트를 경영 논리로 봐요. 행정의 경영화, 이원론적이다. MPM입니다. 항상 얘가 나왔을 때 관료제가 답일지 아니면 MPM이 답일지 판단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경쟁이 아니라 파트너십 결합관계다. 맞는 말입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또 나왔으면 MPM. 이 친구는 앞에 있는 큰 국가와 비교되든지 관료제와 비교되고요. 뒤에는 뉴거버넌스, 신공공 서비스론. 요새는 탈신공관료론까지 해서 여러 개와 비교돼요. 그러니까 얘가 문제로 안 나오더라도 얘가 답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 9번도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똑같이 나왔네요. 막 둘이 이게 붙어있진 않을 텐데 얘는 붙어있는데 지금. 자, 적절한 건 1번이죠. 시장 원리다. 맞는 말이고 경쟁이다. 특히 고객 지향이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정과 집행을 분리한 다음에 요거는 정부가 주도하지만 집행 파트가 막 나가요. 밖으로. 구멍이 빵빵 뚫리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 공동화라고 그래요. 작은 정부론이니까 확대를 주장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부 기능을 축소시킵니다. 밖으로 나가버려. 이러다 보니까 구멍이 빵빵 뚫리다 보니까 공동화가 나타나요. 홀입니다. 영어가 홀. 구멍이 빵빵 뚫렸다는 겁니다. 답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평등 관계다. 이건 전부 다 NPM도 평등하게 봐요. 다만 그들의 관계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경쟁 관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평등하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누구냐 물어봤을 때는 이런 관계, 평등 관계를 통한 네트워크는 되게 뉴거버넌스. 반면에 평등하지만 경쟁 관계가 NPM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답이 없다면 3번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번이 워낙 정확하기 때문에 1번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번은 동그라미고 2번은 세모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그라미와 세모가 있다면 당연히 동그라미 옳은 거고 다 X고 X가 있다 그러면 3번을 찍어야 될 겁니다. 얘가 더 오를 거니까요. 그 다음에 얘는 결과 쪽입니다. 이미 방향은 잡혀 있는 거고 결과 내는 거지 방향 잡는 과정이 먼저 아니야. 근데 유거버넌스는 담론 과정, 합의 과정, 정치 과정이 먼저야. 먼저 한 다음에 잡은 다음에 결과 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고객이 주는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고객 대응성이 아니라 시민 대응성입니다. 그래서 가장 옳은 건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정리하신다면요. 자, 얘는 라이벌 많죠. 큰 국가에 대한 반대 명령, 큰 국가를 선진국 복지국가라고 그래요. 그 근거가 케인즈파 경제학, 30년대 시장 실패는 수요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정부가 올렸죠. 수요 중시 경제학이라고 그래요. 이 지금은 수요 중시가 아니라 공급 중시야. 70년대는 올 쇼크예요. 수요 충격이 아니라 공급이 줄어버려요. 이런 상황에 수요만 올려봤자 물가만 올라갑니다. 이러니까 공급 자체를 늘려야 되겠죠. 공급 자체를. 됐지? 그래서 얘가 수요 중시라면 얘는 공급 중시. 이 안에 누가 있다? 신자유주의라든지 뭐 공공선택론 또는 신고전파 경제학, 그다음에 공급 중시 경제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국 관료제를 그대로 또 비판하고요. 항상 관료제는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은 결정과 집행을 분리한다. 결정은 누가 주도한다? 정부가 주도한다. 집행은 일단 민영화시켜라. 안 된다면 기업의 경영들이 데리고 들어와서 성과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은 정부가 주도한다. 집행은 탈정부와 탈관료와 안 된다면 경영논리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경영논리 들어오다 보니까 정치행정 이원론 경향이다. 행정의 경영화라고 말한 겁니다. 개관이고요.
자, 의 보니까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는 두 가지가 있다. 신관리주의가 뭐다? 바로 재량과 성과. 일명 구관리가 투입 중심의 관료제였다면 신관리는 탈관료제인데 재량 줄 테니까 결과 내라는 소리야. 재량 주면 뭐가 나온다? 기업가 정신 창의성이 나와요. 이걸 가지고 성과 내라는 겁니다. 재량과 성과 책임. 이게 협의 개념이고 여기다 시장 논리가 들어와요. 공공선택론이나 신제도주 경제학이 들어와서 가격이나 경쟁 논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넓게 봤을 때는 시장 논리와 신관리주의. 좁게 봤을 때는 신관리만 잡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요 근거가 아까 봤던 공급 중시다, 공공선택론이다, 또 뭐 있을까요? 신고전파 경제학이다. 이런 것들, 신고전파, 공급 중시, 공공선택론 또는 신제도주 경제학 이런 것들 전부 다 영향을 줍니다. 자, 넘어갈게. 특징은 일단 작아졌죠. 작은 정부론 정부가 감축되었고 결정과 집행을 분리한 다음에 결정은 정부가 주도하고 집행은 탈관료와 탈정부와 안 되면 경영 논리가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시장 논리의 가격과 경쟁, 성과 논리의 재량과 성과 책임들, 재량 부여했을 때 창의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다? 공적 일은 창의성이 아니라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다. 그게 바로 뒤에 나올 유거버넌스나 신공공 서비스론에 대한 서비스론이 비판하는 겁니다. 특징이고요. 자, 그럼 비교했죠. 관료제. 노조는 게 직접 서비스를 지금 만들어주는 거야. 얘는 뭐만 한다? 방향만 잡겠다. 여기는 행정가입니다. 행정가는 규정과 절차, 상사 명령에 준수하는 사람이 행정가야. 얘는 행정가가 아니라 기업가야. 창의성 가지고 성과 내는 겁니다. 여기는 독점이고 이쪽은 경쟁이고요. 행정 메커니즘이 명령 계층이야. 이제 계층적인 명령, 상사가 지시했을 때 이게 행정 메커니즘이고 여기는 가격과 경쟁이에요. 시장 메커니즘. 그치? 얘는 공급자다, 수요자다. 봐, 얘도 임무잖아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임무는 뭐다? 고객이 주는 거야. 반면 뒤에 나올 유급원에서 임무는 고객이 아니라 시민 대응성입니다. 또 나왔던 게 여기는 규정대로 걷고 규정대로 쓰면 돼요. 이미 LIBS이기 때문에 투입물이 정해져 있고 규정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지출 지향이고 얘는 그게 아니라 돈 벌라는 의미가 아니라 돈을 썼단 말이에요. 재량껏. 그럼 그만큼의 가치 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수입 확보라는 게 뭐냐면 성과 내라는 소리입니다. 네가 1억의 돈을 썼으면 1억의 가치를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후 대처고 사전 예방이고 맨 마지막에 여기서 말하는 참여는 시민 참여 아니에요. 봐, 재량 들어갔잖아. 재량 들어갔다는 건 구성원들이 정책 만들고 참여한다는 겁니다. 얘가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참여 대응성은 시민 참여가 아니라 구성원 참여야. 재량 들어갈 거니까. 그리고 고객에게 반응하십시오. 성과 내십시오. 참여 대응성이고 여기는 그게 아니라 상사한테만 책임지면 되겠지. 계층 책임성입니다. 요거 잘 나올 거니까 봐보십시오. 이걸 가지고 문제 푼다면 또 나왔죠? 답은 1번입니다. 경쟁과 고객이 시장 원리다. 얘가 답이고 그다음에 봐, 얘는 작은 정보로 이제 일단 줄어요. 확대되지 않습니다. 또 그 기능이 밖으로 나갑니다. 빵빵 뚫리다 보니까 구멍 뚫리다 보니까 공동화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3번은 조심하자고 그랬죠. 이들도 그들의 관계를 수직으로 안 봐요. 수평 보지만 파트너십이나 평등 협력 관계가 아니라 경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3번 보기는 MPM보다는 유거버넌스 여기에 좀 가까워요. 또는 신공 서비스로 가까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답이 1번이었지 3번이 아닙니다. 물론 1번이 없다면 당연히 3번 찍었을 거죠. 저도요. 그 다음에 얘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가 먼저입니다. 이미 방향은 잡았어요. 결과 내는 거고 반면에 뒤에 나올 유거버넌스는 아니야. 합의 과정, 정치 과정이 먼저예요. 이걸 먼저 해서 방향 잡은 다음에 결과 내야 됩니다. 이 결과도 하나는 고객 대응성이고 하나는 시민 대응성이고요. 차이는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6번부터 7번까지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고, 좀 문제되는 게 아까 기금이 들어와 있다는 거, 그 논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저 논란이 있는데 복수정답이 안 됐어요. 왜 안 해줬는지는 뭐 설명이 없으니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음번에 또 나왔을 때 기금은 일단 제껴놔야 돼요. 기금은 원래 추경이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놓고 다른 걸 찾아보십시오. 다른 게 답이 있다면 그걸 찍으시고, 왜 이미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없다면 그걸 기금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군무원 시험에서 이렇게 약간 논란 있는 게 나오는데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거는. 검증하시면 좀 걸러냈을 텐데 왜 검증 안 했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